안녕하세요. 코인대학교의 가든입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코로나에 걸리고 그리고 나서 미뤘던 근무를 어제 그제 하느라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지 저항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강의록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영상 먼저 좀 제작을 할게요. 두 가격이 존재해요. 두 가격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 위에서는 이런 양봉이 이렇게 이런 이만한 양봉이 떴어요. 이제 밑에서는 요만한 양봉이 떴네. 좀 작죠? 근데 여기를 봤더니 이쪽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커요. 근데 이쪽에서는 거래량이 요만해. 그러면 어떤 게 어느 가격대에서 지지력이 더 셀까요? 당연히 이쪽이 지지 역할을 더 잘한다.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양봉 크기는 거래량이 지지 또는 저항 역할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똑같이 여기 이제 이런 가격대가 있고 이런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 전에는 이렇게 양봉이 뜨면서 지지를 이렇게 잘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 뚫렸어. 그리고서 이렇게 음봉 거래량이 터졌어요. 음봉이 터졌다. 그리고 요때 여기도 이제 처음에 지지 잘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음봉으로 뚫렸다. 그랬을 때 거래량이 여기는 요만한 거래량이 나왔고 여기는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반전을 해서 올라왔을 때 여기도 반전을 해서 올라왔을 때 어디가 이제 저항 역할을 이제 더 크게 하느냐, 당연히 여기입니다. 거래량이 더 큰 쪽이 저항 역할을 더 한다.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동안 지지를 했던 요 양봉 거래량도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여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뚫렸어. 나 여기다 롱을 걸었는데 뚫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동안 물려있죠. 그럼 개미들이 어때요? 그 다음날 여기 본전 오면 야 털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롱을 갖고 있던 사람이 털라면 공매수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매도를 때리죠. 셀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죠? 자기 롱을 이제 손해를 이제 나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루 동안 힘들었어. 나 그냥 본절로 나갈 거야. 그러면 롱 걸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쇼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뭐가? 자기 이거를 정리를 할 때. 그쵸? 그랬을 때 여기 결국은 이제 쇼커버링과 반대되는 의미로, 그죠? 롱에 걸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숏을 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려는 심도 생길 거고,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 여기서 롱을 잡았어. 롱을 잡은 사람은 요만큼 익절하고 나 여기서 이제 털어야지. 여기 저 지난번에 여기 지지 역할을 했던데 이제 저항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숏 버튼을 또 누를 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저항 역할을 한다. 결국은 이 이전에 거래량이 많았던 곳은 지지 역할도 잘하지만 뚫리고 나서는 여기 또 강력한 저항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배신하는 거야. 내가 좋아했었는데 나 이번에 올려줄게 하다가 한번 뚫렸어. 그랬더니 난 너 한 번 나는 용서하지 않겠어. 그리고서 여기서 또 버리는 거야. 한 번 믿었던 사람 계속 너 밀어줄 거야. 위로 올려줄게 하다가 뚫리고 나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한 번 마음 변한 사람들은 안 봐줘. 그리고서 여기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한 번 뚫리고 나면 지지 역할은 저항으로 바뀐다. 또 저항으로 계속 작용했던 게, 그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저항으로 계속 작용했던 게 뚫리고 나면 뭐 한다?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큰 곳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거래량이 큰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찾아야 되냐? 거래량 합이 많은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이런 캔들이 이렇게 캔들 크기는 서로 다른데 어찌됐든 여기 밑에 보면 가격이 딱딱 이만한 캔들 이런 게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이게 특정 가격대에 이렇게 이어져. 그죠? 그때 여기 보니까 밑에 거래량의 합이 요게 이만한 거래량, 또 여기 요만한 거래량, 그 다음에 요만한 거래량, 또 요런 거래량. 요거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거래량 이렇게 밑에 있는데 이렇게 여긴 더 큰 게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거래량을 이렇게 봤더니 거래량이 이래.
그러면 보세요. 여기 가격대하고, 그죠? 여기 가격대하고 지지 역할을 하는 힘은 어디가 더 셀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거래량 합이 더 많은 것이 첫 번째, 전 페이지에서 봤던 게 거래량, 그죠? 거래량이 터진 곳을 찾아야 돼요. 터진 곳. 두 번째, 거래량 합이 많은 곳. 합이. 거래량 합도 봐야 돼요. 특히 이제 몸통이 어느 순간 여기 일치해. 근데 책에 보면 어떤 참고서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음봉들이 껴 있는데 음봉 거래량이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껴 있어. 그때 여기 양봉하고 음봉 거래량을 따로 분리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요때 이 지지 라인으로 우리가 지지 저항하던 요 라인으로 어찌됐든 몸통이 딱 겹친다. 여기도 이제 몸통이 여기도 겹치죠. 이렇게 몸통이 겹치는 게 거래량이 총 많으면 어찌됐든 여기가 지지든 아니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저항 역할이든 더 합이 더 크다. 힘이 세다. 힘이 아시겠죠? 거래량 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거래량 터진 양봉, 거래량 터진 음봉도 중요하고 두 번째 어떤 지지, 어떤 저항 라인에서 쭉 이제 몸통이 겹치는 부분, 어떤 특정한 모양이 겹치는 부분에 거래량 합이 많을수록 지지든 저항 역할이든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또 설명드리면 이렇게 어떤 가상의 선이 있는데 여기 올라갈 때마다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항상 여기만 보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봉이 바뀌어 못 뚫고 그 다음에 또 두 번 또 트라이 내려갔다가 올랐는데 또 이제 음봉이 바뀌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이런 음봉이 이제 가격이 한번 또 떨어졌다 올라왔는데 이런 모양이 생기고 거래량이 이렇게 생겼다. 그때 이 어느 요 선에 딱 몸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합이 많은 쪽이 저항 역할이 세구나, 힘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캔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할 건데 우선은 이제 캔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신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런 캔들이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쭉 떨어지다가 이제 우선 요 선으로 표현할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오늘 9시에 여기쯤에 시작이었어요. 요 가격대. 이게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가격이죠. 가격 여기가 시간이죠. X축이 시간. 가격 9시에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가 쭉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여기 딱 찍고 그 반등을 해서 여기서 마감됐어. 근데 그 다음날 9시에 24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캔들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9시 시작했죠? 9시 시작했으니까 시가는 여기겠네요. 그죠? 시가는 여기다. 그죠? 이게 너무 큰가? 다시 한번 요거는 좀 지워보고 시가는 여기가 되겠죠. 시가는 여기. 그죠? 여기 시가를 여기로 표현할게요. 이거 자꾸 이렇게 안 되지? 죄송합니다. 시가는 여기쯤 되겠네요. 시가는 여기. 그죠? 여기.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그죠? 올라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기 그 다음날 종가 일봉으로 볼게요. 종가 여기서 안 됐죠? 그러면 몸통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15분 봉을 일본 봉 15개를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캔들 모양을 보고도 이번에 롱 세력이 이겼냐? 숏 세력이 이겼냐?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캔들의 힘을 이 캔들 모양 보고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캔들에 대해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하락하던 게 여기 어느 순간 여기 탁 맞고 쫙 거래량이 또 이때 또 터졌어. 그동안 거래량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래량이 이번에 크게 터졌어요. 그러면서 결국 요 가격은 이제 싸다.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동안 매도하던 사람들도 야, 이 가격 이상은 밑으로 안 내려갈 것 같아. 매도를 줄이고 여기에는 지금 최저가 같아. 박앤세일 같아. 매수에 들어온 거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리고 말아 올리고 그 다음날 이제 24시간 딱 캔들을 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책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래 꼬리가 긴 캔들에서 몸통 크기하고 1대1 이상인 경우, 어떤 책에는 이제 이걸 꼭 2배 이상으로 봐야지 의미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몸통보다 큰, 요거는 거의 1대1로 제가 그려놨는데 이걸 좀 지워볼게요. 조금 좀 더 의미 있게 요렇게 시가가 여기는 9시니까 이렇게 몸통보다 큰 꼬리가 이제 하락하던 주가가 바닥을 찍고 몸통보다 큰 지금 망치형이죠.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도 보면 여기가 이제 결국 뭐다? 요 라인이 지지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가 지지 역할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요 전체가 전부 다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곳은 우리가 여기를 잡는다. 일부 분들은 여기 몸통으로 잡는 분도 있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로 보느냐는 시각이 있는데, 여기 최근엔 대부분 여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아래 꼬리 밑에, 이 아래 꼬리를 기준으로. 근데 또 이제 이런 모양도 있죠. 이제 가격이 이렇게 쭉 하락했어. 이제 여기가 9시야, 9시 AM 9시인데 가격이 그 다음날 쭉 더 빠졌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마감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9시에요. 그 다음날 9시. 그럼 보세요. 시작보다 그죠? 종가가 낮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해요? 음봉을 하겠죠. 음봉 몸통 같겠죠. 그리고 여기 말아 올린 데는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는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 하루 24시간 전에 9시에 요 시가는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꼬리가 지금 몸통에 비해서 2배 이상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 그래도 그러면 얘랑 거래량이 똑같다고 봤을 때는 책에 따라서는 얘가 그래도 의미가 있겠죠. 양봉이 더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냥 거래량이 비슷하고 이렇게 양봉 음봉의 차이는 크게 두지 않더라고요. 꼬리가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천장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이런 모양은 이제 망치형이 되겠죠. 해머형. 근데 천장에서 그려볼게요.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가 이제 9시 시가야. 오늘 며칠이죠? 9월 11일 9시야. 그랬더니 여기 9월 9시에 여기서 멈췄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 29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9월 내일이 9월 12일이겠네요. 12일 오전 9시에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그려볼게요. 시가 여기 종가죠. 그러면 어찌됐든 시가보다 종가가 어떻게 했어요?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졌네요. 그죠? 그랬더니 그러면 요 캔들은 24시간 캔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어찌됐든 시가보다, 그죠? 시가보다 요 종가가 밑에 있으니까, 그죠? 몸통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말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영망치형이라고 하겠네요. 근데 얘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도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터졌어. 거래량이 길게 터졌어. 근데 이런 경우 볼게요. 이제 9시에 똑같이 9시 여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다가 여기서 마감됐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시가보다 지금 어때요? 종가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양봉. 그 다음에 여기는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겠죠. 그죠? 똑같은 영망청으로 불리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양봉이고 얘는 음봉이다. 거래량이 똑같이 비슷해요. 비슷했을 때 요때 또 요거를 양봉 음봉으로 좀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거의 차이는 없다. 이게 이제 주가의 꼭지 부분에서 이제 이게 분봉 1분봉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4시간
뭐 12시간봉, 뭐 일봉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있으면 그럼 결국 뭐냐? 어찌됐든 보세요. 매수세가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지금 매수세가 하는데 야 사자 더 올라갈 것 같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매수가 끊어지고 매도가 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요런 꼭지에서 요런 모양이 있다는 거는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요때도 보면 그러면 어디가 이제 저항 이제 나중에 저항 역할 하냐? 여기 끝에 거래량 있는 요런 의미 있는 요런 모양은 여기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또 요거를 또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의미 있게 본다.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이 아까 양봉에 대한 것처럼 똑같이 어떤 특정 가격대에 이렇게 예를 들어 다시 이렇게 왔다가 반등을 또 한 번 했는데 또 이렇게 밀렸어. 요 위치에서. 그러면 이게 또 많고 여기 거래량 합이 많을수록 뭐 역할을 한다? 저항 역할을 많이 한다.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꼬리가 길게 바닥에서 아래로 꼬리가 길고 바닥에서 아래쪽에 꼬리가 길고 또 거래량도 터지고 이렇게 추세 반전이 있을 때는 여기가 지지 역할을 하는 거고 천장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에 윗꼬리가 많이 있고 몸통이 작은 요런 모양이 나왔다. 몸통이 작은 요런 모양이 나왔다. 그랬을 때 여기도 결국은 의미 있는 요 꼭지가 의미 있는 저항 라인 된다. 근데 여기 몸통으로 볼 수 있는데 요게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를 맞고 떨어지고 하면 또 거래량 합이 또 많은 게 요 저항 역할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아래 꼬리 긴 거래량 터진 거 바닥에서 그 다음에 천장에서는 윗꼬리가 좀 있는 거래량 터진 캔들을 좀 찾고 캔들 자체에 좀 캔들이 뭐 가능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쭉 있거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쭉 있고 그런 그때 요 저항 지지 라인을 찾는 거. 그리고 어느 가격대에서 계속 몸통이 겹치는 부분, 요 가격대에서 계속 음봉 맞고 떨어지고 음봉 맞고 떨어지면 가성의 가격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도 이제 거기 부분을 저항 지지가 이제 센 곳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다음 시간에 요거를 한번 찾아보는 근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걸 찾아보는 영상을 좀 만들 거고요. 그거를 좀 쉽게 훈련할 수 있는 보조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수평 저항 지지 라인을 찾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요거 말고도 수평 지지 라인을 찾는 방법은 뭐 이평선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도 한번 준비할 거고요. 피벗 저항이라는 그런 보조 지표도 있고 RSI 가지고도 수평 저항 지지 라인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은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쉽게 찾는 법, 보조 지표를 향해서 여러분 트레이닝이 아니고 트레이닝 요 수평 저항대 매물을 찾는 연습을 도와주는 보조 지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